저만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세간에 주술회전에 나오는 최강의 주술사 고조 사토루가 온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주술회전은 귀멸의 칼날의 뒤이을 소년 액션 만화라고 불릴 만큼 많은 팬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작품이죠. 저주에서 태어난 괴물인 주령, 그리고 주술을 악용하는 주저사와 주술을 사용하는 주술사들의 대립을 그리며 여러가지 다양한 능력으로 싸우는 액션물인데, 그 작품에서 명실상부 세간 최강 주술사인 고조 사토루, 이 고조 사토루의 매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술회전에 빠져들었다고 해도 무방한 인물입니다. 체감상 귀멸의 칼날에 염주 랭국 큐주로가 있다면 주술회전에는 고조 사토루가 작품 입덕 담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고조 사토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귀멸의 칼날 세간에서 풀어볼 텐데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어린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고조 사토루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고조 사토루는 어느 날 주술사협회의 원로들이 몰래 만들어 놓은 비밀기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을 조사를 하던 중 안쪽에 어떤 문이 있었고 어떤 강력한 주술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조 사토루는 마음만 먹으면 이 주술을 전부 해제시켜버릴 수는 있지만 원로들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겸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죠. 그 문으로 들어간 사토루는 처음 보는 세계로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곳의 모습은 흡사 100여 년 전의 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로들이 과거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하며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사토루는 이곳에서 주령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지만 어떤 폭력성이 강해 보이는 기운을 느껴 그곳으로 슬며시 가봤고, 그곳에는 한 혈기가 사람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사토루는 상황을 지켜보며 분명 저런 존재가 있다면 저 존재를 막아서는 존재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죠. 때마침 한 귀살대원이 나타나 그 혈기가 치열하게 싸웠고, 혈기는 칼에 베어도 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목이 베어야만 소멸하는 구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토루는 그 귀살대원에게 이 세계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귀살대원 무라타는 사토루가 행색도 이상하고 눈도 안대로 가리고 있어 경계를 했습니다. 사토루는 계속 옆에서 알려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졸라댔고, 무라타는 당황하며 이 능글맞은 남자는 뭐야? 하며 떼어내려고 했는데, 그 순간 강력한 귀기가 느껴졌고 그곳을 쳐다보니 눈에 하연육 표시가 있는 혈기가 있었죠. 무라타는 당황했지만 귀살대원으로서 물러설 수는 없었기에 그 혈기에게 공격을 했고 보기 좋게 내동댕이 쳐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라타에게 마지막 일격을 넣으려 혈기가 날카로운 발톱을 들었죠. 그때 무라타에게 생명의 호흡이 발동되었을까요? 사토루가 발로 그 혈기를 차버렸고 그 혈기는 날아가 담장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무라타는 사토루의 엄청난 괴력에 놀랐고 정신을 차린 혈기가 덤벼들자 사토루는 가만히 있었죠. 무라타는 안돼! 피해! 라고 소리쳤지만 사토루는 그저 여유롭게 미소 짓고 있었고 혈기의 발톱은 사토루의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무라타는 이게 무슨? 왜 혈기가 저 남자를 공격하지 않지? 라고 생각했고, 그 혈기는 왜 이 남자를 공격할 수 없지? 라고 말하자 사토루는 너와 나의 사이엔 무한이 있다고 말했는데, 주술사인 사토루에게는 자신의 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술식이 있는데 적이 사토루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며 어느 지점에서는 더 이상 다가올 수 없게끔 되는 사기적인 술식을 거의 패시브로 장착을 한 상태죠. 당황을 하고 있는 하연육과 무라타, 사토루는 무라타의 일륜도를 잠깐 빌리겠다는 손에 쥐었고 혈기의 목을 쓱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연육은 소멸하기 시작했죠. 이건 주술이 담겨있는 무기는 아닌 것 같은데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진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무라타는 사토루의 절대적인 강함을 보고 귀살대와 혈기, 일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토루는 꽤나 흥미가 생겼고, 그 무장과 혈기라는 존재의 특성을 듣자 주술계의 원로들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영원 불변한 삶, 그것을 이쪽 세계에서 가져와 자신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거라는 걸 예상했죠. 사토루는 일단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륜도라는 것을 얻고 귀살대에 대해서 더욱 알아보자 무라타에게 방법을 물어봤고, 무라타는 귀살대 선별시험이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된 사토루, 일단 그 시험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고 여유롭고 설렁설렁하게 시험을 끝냈는데, 우부야시키 남매에게 일륜도를 받고 난 이 세계에서 온 주술사인데 너네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고, 소식이 흘러 우부야시키 당주는 그 제안을 허락했죠. 고조 사토루는 우부야시키를 만나자
네가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이야? 라고 했고 주변에 있던 주들은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버럭 소리를 쳤지만 사토루는 능청스러운 제스처를 취하며 궁금한 게 있는데 너네는 혈귀를 죽이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선별시험을 만들어서 통과하는 자들을 대원으로 쓴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시험 자체가 혈귀와 싸우고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로 만드는 거냐며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시험에 참가했을 때 보니 같이 시험을 본 여러 명이 혈귀에 큰 부상을 입거나 죽는 녀석들도 생겼다며 이건 오히려 혈귀 좋으라고 만든 건 아니냐며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매번 죽이는 거냐며 선별시험에 제대로 된 감독관도 없다며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니냐는 팩폭을 했죠. 우부야시키는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사토루는 웃으며 역시 조직의 윗대가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무능력하다며 이 조직도 그냥 다 없애버릴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주들이 엄청난 열화와 같은 성을 내기 시작했고 칼을 꺼내들자 사토루는 아하하 미안하다고 농담이었어 하며 능청스럽게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우부야시키 당주는 주들에게 멈추라고 했고 들어보니 당신의 말이 틀린 것은 없다며 새로운 선별 과정을 고안해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토루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어차피 다른 주술사나 주저사가 이곳에 와 무잔이라는 녀석을 흡수한다거나 해버리면 꽤나 귀찮은 일들이 생길 것 같으니 내가 그 무잔이라는 녀석을 죽이겠다고 했고 우부야시키 당주는 그럼 당신에게 실력적인 인재들을 붙여줄 테니 좋은 성과를 내보라고 했죠. 하지만 고조 사토루는 필요 없어. 나 혼자서 싸우는 것이 훨씬 편하고 난 혼자 있을 때 최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단 탄지로라는 귀살돈이 도쿄의 아사쿠사 거리에서 무잔을 만났다는 정보를 들은 사토루는 넓은 범위에서 어떤 주술과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했고 머지않아 그 장치에 어떤 주술, 혈기술이 포착이 되었고 사토루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한 건물이었는데 건물 자체에 결계가 쳐져 있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고조 사토루는 그 건물 문에 걸려있는 술식을 해제하고 거기에 들어갔으며 들어가보자 건물 안은 엄청나게 복잡한 형식의 성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상현 소집의 날이었기에 무한성 혈기술이 시연이 된 것이었고 모든 상현과 무잔이 모여있었죠. 무잔의 회의 내용을 한참 동안 듣고 있던 사토루는 푸른 피아나라는 게 있으면 너가 태양을 극복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거야? 라고 하자 무잔은 깜짝 놀라며 여길 어떻게 들어온 거지? 하며 니놈은 누구냐고 물었죠. 사토루는 난 고조 사토루 최강의 주술사야. 지금부터 너네들을 죽여버리려고 해 라고 깐족거리며 말했고 열받은 무자는 상현들에게 저 녀석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규타로와 다키, 교코가 선발대로 출전해 다키의 원거리 오비 공격, 규타로의 피해 참격, 교코의 독심술을 날렸는데 사토루의 앞에서 전부 멈춰버렸고 이게 뭐지 싶어 규타로가 근접해서 낫으로 베어내려고 했는데 낫조차 사토루의 눈앞에서 멈춰버렸죠. 사토루는 술식 순전 아오로 이 세 명을 순식간에 자신 쪽으로 끌어들인 후 날려버렸고 다시 끌어들여 날리고를 반복하며 이들을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때 한탱구가 도와주러 뛰어나왔고 아오로 한탱구의 몸의 반을 박살내버렸지만 다른 개체로 분열을 했습니다. 호, 너는 분열을 한 타입인가? 하며 흥미로워했죠. 그리고 상현사 마카자도 뛰어와 채술로 공격을 했는데 고조 사토루의 무한 앞에서는 도무지 주먹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토루는 넌 주먹으로 싸운 타입이야? 그것도 재밌지? 하며 무한을 해제하고 이제 공격해봐 라며 아카자를 도발했습니다. 아카자는 난식을 시도했는데 전부 다 막아낸 뒤 주먹에 주력을 담아 아카자를 날려버렸습니다. 나는 채술로도 최강이지 하하하 하며 까불까불거렸고 그 모습에 더 많은 얼음 분신들을 소환해 사토루를 공격했습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는 거야? 귀찮게 말이야. 사실 귀찮지 않아. 다 쓸어버리면 되거든 하며 술식 반전 아카를 시전했죠. 아카는 아오의 출력 최소 2배 이상인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한탱구와 아카자, 도마와 도마의 얼음 분신들을 한꺼번에 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파괴력에 코쿠시보는 전의를 잃었지만 그래도 사무라의 긍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달해온 모든 형을 쏟아부었고 사토루는 그 자리에서 무한으로 전부 다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코쿠시보는 참격을 날려댔죠. 사토루는 그 모습에 꽤나 난폭한 혈기군. 나도 살짝 난폭한 짓 좀 해볼까? 하며 허식 무라사키를 시전했습니다. 무라사키는 고조가에서도 극히 일부만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무한의 오이로 아오와 아카를 충돌시켜 만들어내는 가상의 실량체인데 궤적상에 위치한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파괴력 최강의 기술이죠. 코쿠시보는 그 공격이 다가오자 덤덤하게 칼을 칼집에 놓고 고조 사토루 불러오라고 한 녀석들
두고 보자 하며 소멸했습니다. 부자는 빤스런을 시전하려고 여기저기 통통 튀어다니고 있었는데 사토루의 빠른 스피드에 뒤를 잡히게 되었고, 사토루는 주먹으로 무장의 배를 퍽 쳐버렸습니다. 너한테 딱히 악감 적은 없지만 주술사나 주저사가 너를 이용한다면 굉장히 골치 아파질 것 같거든. 물론 그래봤자 내가 이해했지만 너 엄청 오랫동안 살아왔다며 이런 것도 견딜 수 있으려나? 하며 영역 전개, 무량공처. 부자는 고조 사토루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정보량이 부자의 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는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무라는 글자가 반복되며 무한한 시간에 갇혀버리게 되었죠. 이 영역에 들어온 자들은 정신이 파괴되며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무잔의 5개의 뇌로도 이 무한 정보량을 감당하지 못하며 뇌가 안에서 폭발하기 시작했죠. 사토루는 무잔의 몸을 쉽게 박살내버렸고, 무잔의 정신은 자신의 몸이 박살난 것을 알 때까지 약 500년의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키메도 잡아 죽이면서 무한성을 해제시켜버렸고, 무잔은 몸이 박살이 된 채 태양을 기다리게 되었죠. 그렇게 무잔 퇴치를 끝난 사토루는 어디 이제 돌아가 볼까나? 원로들이 이 세계의 혈기가 사라져버렸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가 궁금하군. 그 순간을 사진이라도 남겨놓을까?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자신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술회전에 나오는 최강의 주술사 고조 사토루가 귀면의 칼날 세계관에 온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고조 사토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설정을 가진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캐릭터들을 모두 카운터 칠 수 있는 무한이라는 설정을 갖고 있다 보니 어떤 세계에 가도 엄청난 전투력을 뽐낼 캐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면의 칼날 세계관에 왔을 때 고조 사토루가 보여줄 수 있는 성격적인 특성을 많이 넣어보려고 했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고조 사토루가 귀면의 칼날 세계관에 온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어떤 활약을 할 것 같은지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